여러분, 만약 누군가 비트코인이 앞으로 45일 안에 22만 달러까지 오른다고 자신있게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그 누군가가 IQ 276,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능지수 기록을 가진 한국인이라면요. 듣기만 해도 황당하면서도 어딘가 솔깃한 이야기죠. 며칠 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IQ 276으로 유명한 김영훈 씨가 자신의 옛 트위터에죠. 앞으로 한 달 반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22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9만 달러 중반대인 걸 감안하면 2배 이상 뛰는 수준인데요. 시장 분위기와는 정반대인 이 주장은 온라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설마 진짜냐부터 또 허풍 나왔네까지 의견이 분분했죠. 하지만 단순한 허풍으로 치부하기엔 이 주장 뒤에 숨은 맥락이 꽤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 극단적인 예언이 튀어나온 데는 최근 비트코인 시장에 깔린 묘한 긴장감이 한몫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혹시나 대세 하락장이 오는 것 아닐까 하고 예민해져 있었던 거죠. 왜일까요? 비트코인에는 이른바 4년 주기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년마다 가격이 꼭지점에 이르고 대폭락장이 찾아온다는 일종의 징크스인데요. 실제로 2013년, 2017년, 2021년에 비트코인은 각각 사이클 정점을 찍은 뒤 60툴 80%에 달하는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올해 시장을 지켜본 투자자들일수록 이 패턴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 올 들어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다가 최근 꺾이자 많은 이들이 역시 올 것이 왔나 하며 겁부터 먹었습니다. 이런 심리가 실제 매도세로 나타났습니다. 월가 자산운용사 번스타인의 분석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서둘러 판 건 바로 이런 4년 주기 정점 공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사이클들을 겪은 장기 홀더들이 미리 겁을 먹고 앞다투어 매도에 나섰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실현적 예언처럼 모두가 하락장을 두려워해 팔기 시작하니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이번 하락을 설명하는 요인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전문지 코인텔레그래프 등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복합 요인에 의한 일시적 조정이라고 진단했는데요. 호주의 멀클트리 캐피털 최고 투자 책임자 라이언 맥밀리는 십수년 된 비트코인 고래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최근 순유출로 돌아선 것, 중동 분쟁 등 글로벌 거시 리스크가 확대된 것, 이 세 가지 요인이 겹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요컨대 초반에 시장을 떠받치던 ETF 자금이 한풀 꺾이니 눈치 보던 장기 보유자들도 이때다 하고 일부 물량을 팔아치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지정학적 불안정성까지 겹쳐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됐고요. 언뜻 보면 악재투성이인 것 같지만 여기에도 숨은 반전이 있습니다. 맥밀리는 이번 주정 국면의 시장 구조는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ETF와 같은 기관 유동성이 상당 부분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을 건강한 조정 단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그렇다면 이번 하락이 정말 새로운 폭락장의 전조일까요? 여기서 과거의 대폭락장과 지금의 단기 조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번스타인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보죠. 과거 사이클 정점 이후에는 60, 70%대의 급락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최고점 대비 약 25% 하락에 그쳤습니다. 낙폭이 예전보다 훨씬 얕은 겁니다. 일시적인 조정 수준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이런 차이가 가능했을까요? 새로운 매수 주체들이 완충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번스타인은 장기 보유자들이 최근 내놓은 물량을 상당 부분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받아줬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데이터로도 드러나는데요. 지난 몇 달간 6개월에서 1년 동안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주소들이 무려 34만 BTC, 달러로 약 380억 달러어치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매물 대부분을 현물 ETF와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해온 기업들이 고스란히 흡수했어요. 그러다 보니 투매가 나와도 예전처럼 시장의 공포가 증폭되지 않았습니다. 기관 자금의 영향력도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있는 기관 투자자 비중이 지난해 말 20%에서 현재 28%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주간 ETF에서 자금이 조금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비트코인 ETF들의 총 운용 자산은 약 1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0조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풀, 이일종의 버퍼 역할을 해주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기업들의 동향인데요. 일각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곳도 빚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인데 그만큼 상당한 레버리지, 즉 부채를 동원해서 코인을 사모았거든요. 만약 이들이 버티다 못해 보유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면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측은 그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번스타인에 따르면 이 회사 경영진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단 1개도 판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은 절대 안 판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온 인물이죠. 게다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부채 규모도 현재 들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에 비춰볼 때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인을 처분할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 회사는 조정장에서도 꾸준히 비트코인을 더 사들이는 쪽으로 움직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새로운 큰손들이 버티고 있으니 이전 사이클들에 비해 이번 하락장은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한 발 더 나아가 지금이 주식은 물론 암호화폐를 매수하기에도 적절한 시점이라는 의견까지 덧붙였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은 무엇을 염두에 둬야 할까요? 저는 온체인 데이터와 시장 구조 변화를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오래된 고래들이 내놓은 비트코인을 새로운 주체들이 받아가는 대규모 손바뀜 현상이 포착됩니다. 크립토쿼트의 주기영 대표도 이번 하락세에 대해 장기 보유자들 사이에서의 손바뀜 현상일 뿐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기존 비트코인 거물들이 던진 물량을 월가의 전통 금융 플레이어들이 받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큰손들은 한번 손에 쥔 비트코인을 쉽게 놓지 않을 장기 보유 성향이 강한 주체들로 보이고요.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과거의 오우지, 개인 고래들에서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로 넘어가는 변곡점일 수 있으니까요. 과거 4년 주기 패턴을 철석같이 믿는 투자자들은 역시나 하며 겁먹고 팔아치웠지만 정작 그 물량을 받아간 것은 연기금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같은 거대 자본입니다. 시장에 새로 들어온 이 거대한 유동성 채널이 계속 흐르는 한 과거처럼 기계적으로 폭락 사이클이 반복될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쉽게 말해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영원히 안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새로운 자금마저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옛 사이클 논리가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로서는 지나친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경계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분명 시장 구조가 변하고 있다고 말해주지만 미래를 100% 예측해주지는 않으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전보다 판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일부 사이버 고래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월가의 기관 투자자와 심지어 연기금까지 주목하는 거대한 자산이 되고 있죠. 저는 이 변화 자체가 투자 판단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공포에 질린 개미들이 던지는 코인을 또 다른 고래가 받아가는 구도였다면 이제 그 뒤에 훨씬 거대한 손들이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변화는 리스크이자 기회겠죠. 세계 최고 IQ라는 타이틀을 지닌 사람이 던진 자극적인 전망에 고지고대로 휘둘리기보다는 그 전망이 나오게 된 시장의 속사정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비트코인 흐름을 전망해 볼까요? 우선 45일 내 22만 달러라는 주장에 대한 제 솔직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꽤 험난한 시나리오입니다. 두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비트코인이 2배 넘게 뛰는 일은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강력한 모멘텀이 다시 붙는다 해도 연말까지 22만 달러 돌파는 쉽지 않은 높은 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깜짝 놀랄 랠리를 보여준 전례가 많죠. 특히 지금처럼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시장의 지형이 바뀌는 변곡점에서는 과거의 통계만으로 미래를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금융 환경이 호전되고
반전되고 새로운 큰손들의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린다면 상상을 넘는 급등이 펼쳐질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22만 달러라는 숫자가 45일 내에 찍히지 않더라도 내년이나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시점보다 큰 흐름의 방향성이겠죠. 단기적으로는 다소 출렁이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투자자와 새로운 투자자 간의 바톤 터치가 이뤄지는 과도기인 만큼 작은 뉴스 하나에도 가격이 크게 요동치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다 긴 안목에서 본다면 비트코인은 이전보다 한층 성숙한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한번 공포가 시작되면 눈덩이처럼 추락했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중간중간 완충 장치가 생기며 균형을 잡아주고 있죠. 이런 변화가 지속된다면 비트코인의 사이클도 예전처럼 극단적이지 않고 완만한 패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에는 폭등과 폭락이 롤러코스터처럼 번갈아 왔다면 앞으로는 상승과 조정이 좀 더 완곡하게 교차하는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비트코인이 정말 22만 달러에 가느냐 마느냐를 맞추는 것보다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시장의 힘과 흐름을 읽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시장은 변하고 있고 그 변화를 읽어내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손에 쥐게 될 테니까요.